안녕하세요. 자카르타 살고 있는 윤광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앞서 제가 만들었던 그 영상 전에 원래 이걸 먼저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없었어서 못 만들다가 저도 이제 지난 일을 복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공유 드리면서 이런 실패 경험담을 한번 좀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이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실패 경험담을 공유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때로는 어떤 거는 불법이라기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들었을 때 되게 민감한 사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현재 그 업종을 하시는 분들께 자칫 잘못 얘기가 되면 결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그 3년 동안의 그 시간 저도 이제 인생을 갈아 넣은 제 시간인데 그래도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께는 이거를 공유 드리는 게 좀 더 저는 도리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외국에서의 사업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인도네시아도 당연히 그렇고 인도네시아 상황이 좀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이동 내 상황만 좀 더 어렵다고 막 이렇게 오버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자주 쓰는 그런 지표도 좀 있죠. 보시면 이제 2025년 세계 국제무역 장벽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미국에서 꽤나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톨로스 재단에서 발표를 한 거죠. 조사 대상 122개국 중 122위를 우리 인도네시아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무역 장벽이 높은 나라로 나타난 바가 있죠. 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에서 이렇게 저같이 맨땅 헤딩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우리 여기 주재원님들처럼 일을 받고 오시거나 아니면 뭐 연고가 튼튼한 그런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입고 오시는데 저같이 그냥 진짜 그냥 와서 이렇게 맨땅이 헤딩을 하는 무식한 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또라이인 거죠 진짜. 그래서 이제 개또라이에 이것저것 하나만 걸려라 이런 사업 스토리도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잖아요. 뭐 요새 대한민국이 젊은 청년들한테 그렇게 탄탄하고 좋은 그런 직장이 많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중장년층으로 가셔도 내가 평생 정년까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 보장이 되어 있다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저 역시 포함이었어요. 그랬으니 도전을 했겠죠. 정년 보장이 되어 있고 빵빵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한국에 살았을 거예요. 저는 없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도전한 거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 살아있는 스토리도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앞서 미리 말씀드릴 게 이제 민감한 내용이 될 수 있어서 실제로 협력을 했던 회사명이라든지 협력을 했던 분들의 이름은 가급적 공개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래 언급되는 내용은 제가 정말 다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들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정말 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였어요. 이제 자꾸 언급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과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연기를 고리기 때문에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는 세계 일주를 하다가 전 연인에 의해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맨땅 헤딩을 시작을 했죠. 그 친구가 뮤지컬 감독 이런 쪽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뮤지컬 쪽에 거론하긴 그렇지만 정말 좀 굵직한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뮤지컬계에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고 나중에 어떻게든 협업 제안을 좀 하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막연함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뮤지컬은 이제 그 친구의 몫이었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안정감이나 물질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제공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사는 짐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듯 처음에 오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자본금 크게 들이지 않고 내가 이거를 좀 팔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처음에 수라바에 왔을 때 저희 그 유튜브 지금보다 구독자는 훨씬 낮지만 상황 좋았거든요. 그 직전 터진 영상이 막 100만 그렇고 처음 광고 받고 들어왔는데 광고비 막 200만 원 정도 됐고 그리고 옷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 이렇게 공짜로 드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만 떨거나 그랬던 건 아니긴 한데 이 정도면은 유튜브 활동하면서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 유튜브 수익뿐만 아니라 이거를 판매로 이어가면서 공동구매 팔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판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이골이나게 이것저것 많이 접근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개인적인 판매는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 아예 지금도 거들떠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판매 자체가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안정적인 판매가 어렵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판매될 수 있어요. 근데 이민국이나 경찰들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실적이 조금 많이 늘어난다 가차없이 때립니다. 이걸 실제로 당한 그런 지인분들의 스토리를 저는 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차라리 안 팔린 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쓰는 적이 있었어요. 여튼 그 소라바야 활동에서 저는 비자 사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으로 왔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때 당시에 그래도 좀 굉장히 활발했던 유튜브 활동 덕에 좋은 파트너가 생겨서 사무실과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여러 영업이나 그런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자유도가 높은 투자자 키타스를 받게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 자카르타로 이제 무대로 옮겨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시작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저에게 기회를 주셨던 그런 그 회사가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컨설팅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진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사무실 위치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도 굉장히 아늑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한 되게 좀 고급진 그런 느낌이 있는 좋은 회사였어요.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신생회사의 한계를 극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례로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분이 많으니까 내가 가진 영업력으로 빨리 영업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런 거에 대한 소요 시간 그리고 가격 이런 기준이 없었어요. 제가 몇 번을 물어보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안 나오는 거죠. 제가 우리 서비스가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가격이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이걸 팔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관계든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대화만 잘 되면 정말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모기만 놓고 봐도 대화가 된다 그러면 공존은 가능해요. 까짓 거 하루에 한 번씩 피부 여기만 주고 그 외에는 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저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하지만 저희는 그때 일주일은 고사하고 한 달에 한 번의 그런 정기 회의 자체가 없었어요. 진행도 안 되는데 뭔가 서비스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에 있던 규모 있는 해주류 가공 공장을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이 성사될 경우에 규모가 굉장히 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파트너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저 역시 인도네시아 시골 깡촌의 임시 공장에서 근무할 준비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공장이 이제 이전 결정이 나면 이거를 단계별로 어떤 깡촌에 있는 그런 설비를 빌려가지고 여기서부터 단계별 생산이 나가고 완전히 이전하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럼 현장을 관리 감독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진짜 그때 마음에 각오를 했었어요. 빡세게 진짜 한 1, 2년 진짜 깡총 가서 인도네시아어 공부하면서 이렇게 기반을 좀 다져보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전 연인에게도 이거를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큰 결정이었어요. 저희한테는 정말 생이별인 거잖아요. 그죠? 결혼도 안 한 그런 커플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생리별인데. 하지만 결국 이는 또 무산됐습니다. 무산이 되는 이유는 바로 세금 문제였어요. 이 회사는 공장을 인리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수출하는 그런 여러 나라 라인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을 하긴 하지만 타겟은 인도네시아 내수가 아예 아니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아예 판매를 안 하고 외국으로 수출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시는 분은 익히 아시는 것처럼 부가세 환급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그 회장님은 바로 프로젝트를 접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것도 그럴싸한 사업이었는데 필라테스 양성 교육이었어요.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한국에서 필라테스 자격증을 취급하도록 돕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필라테스 자격증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오는 정식 인증 그런 거였어요. 이게 막 속성으로 돈만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지만 사실 이것도 어떤지 정확히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겉보기에 미국 인증이라고 하면 그거를 또 좋게 봐주시는 그런 수요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건 좋다 그렇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 보일 수 있는 거니까. 게다가 인도네시아도 분명히 필라테스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를 좀 빠르게 진입을 하고자 이런 대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여성분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서 빠르게 속성 과정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현지에서 미국에서 인증받은 그런 자격증을 한국에서 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하는, 그러면서 프랜차이즈까지 나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거였는데 쉽지 않았죠. 비자 문제 때문에. 비자는 인도네시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어려워요. 그런 교육 이수를 하기 위해서 관광 비자로 와서 따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데 그거 자체가 주어진 한 달 안에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주요 과정만 빨리 이수를 시키고 다시 돌아가서 온라인으로 나머지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결국 타산이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접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부터 이제 조금 더 굵직한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방송사와 투자까지 완료된 공연 프로젝트였어요. 원래 일본에서 진행하려던 그런 공연을 자카르타에서 하자는 그런 거였거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었고 또 배웠어요. 첫 번째는 신뢰 문제였는데 누가 봐도 이제 확실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저는 그때부터 현지 프로모터들에게, 공연 기획사들에게 미팅 제안을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너무 대면대면한 거예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 공중파 방송사인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협력사였기 때문에 못 믿을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무조건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나름 엄청나게 말을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여 년을 말을 그래도 잘하거나 혹은 소통을 잘해야 되는 그런 일을 좀 했었던 사람이기
상황이기 때문에 내 대화 스킬에 문제가 있나? 약간 이런 식의 자책을 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추후에 좀 믿을 만한 프로모터들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들어봤더니 내용은 의외로 좀 간결했어요. 이런 일로 사기치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거는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 카드를 씁니다. 저는 확실한 그런 지인이 있다고 해도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막 주구장창 들이밀면서 피곤하게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저는 누가 저를 귀찮게 하는 거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남을 귀찮게 하는 거를 죽도록 싫어요. 정말 절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안 돼요. 누군가한테 부탁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 형님한테도 그렇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라 이런 분한테도 웬만하면 잘 얘기 안 하다가 이제 확실한 때가 됐다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형님한테 드디어 첫 번째 카드를 쓰게 됩니다. 나 이런 일을 하게 됐어. 믿을 만한 사람 소개만 해줘. 그래서 이 형님이 연락을 돌렸죠. 이 형님은 웬만한 라인에 다 걸쳐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굵직한 일 하나 있으니까 뭔가 하자 이러면은 다 되어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형님이 이제 결국 이 인도네시아의 탑 공연 기획사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업계 관련 자세한 내용들을 직설로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조언에 따라서 주최 측으로부터 주간 회사 이름을 넣고 정식으로 의뢰하는 그런 공문을 요청을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한국 주최 측은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우리가 지금 어딘데 니네가 그렇게 원하면 언제든지 여기 방송 PD 연결해 줄 수 있으니까 전화를 해라, 이런 식의 스탠스를 진행을 하면서 결국 그런 그 공식 문서를 진행시키지 않으셨죠. 여기에서는 옳고 그렇다라기보다 그냥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목마른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판다고, 약간 그런 확실한 현지 프로모터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확실한 정보를 먼저 구할 것이고, 또한 외국의 주최 측은, 정말 확실한 그런 주최 측은 우리가 어떤 회사인데 이런 걸 못 믿냐, 이런 식의 분쟁이 생길 수 있겠죠. 결국 그 현지 유능한 공연 기획사 디안드라 글로벌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제안을 받는 규모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아쉬운 게 그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프로모터는 한국 측의 그 반응을 저한테 이제 듣고 나서부터 씩 웃고, 그래 너 이제 시스코 형 친구니까 나중에 밥이나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마쳤죠.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실제로 대한민국의 SM 아이돌 그리고 미국의 유명 힙합퍼 등의 인도네시아 공연을 실제로 진행을 시켰어요. 이분들의 그런 공연 포트폴리오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서 이분들이 정말 확실한 회사였다라는 거는 틀리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됐고요. 한편 그 한국 측은 원래 진행하려던 일본에 가서 진행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뭐 따로 들린 소식은 없어요. 원래 공연 예상 일정이 2024년 10월이었는데 공중파 방송 관련된 그런 방송이니까 그냥 그렇게 묻힐 일이 없을 텐데 따로 검색을 해봐도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디안드라 글로벌이라는 업계 탑 회사와의 연이 생겼으니까 뭐 크게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를 계기로 이후 조금 더 강하게 콘서트를 추진해봤어요. 그간 얻은 경험과 디안드라 글로벌이라는 확실한 라인이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또 한국에 다른 카드를 쓸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카드도 저는 함부로 쓰지 않고 항상 원기용 모으듯이 모으고 있었어요. 제가 오래 알고 지내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영상 감독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 자체가 원래 힙합 가수 출신이었는데 이 친구는 능력이나 연출 이런 것도 되게 정말 화려해요. 이 친구는 한 유명 힙합퍼의 미국 전국 투어 일정을 정말 총괄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아티스트도 섭외가 되어 있던 자카르타의 K-팝 콘서트 네바 에바 페스티벌, 그 공연을 이 친구 덕에 관계자 자격으로 참여를 할 수 있었고, 또 이를 계기로 추후 그 유명 아티스트의 자카르타 단독 공연도 제가 섭외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터라 그거를 예고하는 차원에서 제 유튜브에도 출연할 수 있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마련됐었죠. 저는 진심 이때 게임 셋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공연 취소, 또한 같은 날 기획되어 있었던 자카르타 워터밤도 급취소. 이 워터밤도 라이언넘이 화려했었거든요. 정말 업장이 무너져 내렸죠. 인도네시아 공연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겨요. 아직도 취소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은 없어요. 현지 전문가들에게 들은 몇 가지 이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를 제가 언급하는 순간 억측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라인을 두고 공연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또 귀한 인연들이 생겼어요. 연예계 쪽에 오래 종사하던 광고사 대표님과 유명 미디어 제작사 PD님들, 이분들과 자연스럽게 또 팬미팅 이야기로 전향이 되기도 했어요. 때마침 한 인도네시아 재력가집안 따님이 그 좋아하는 K-팝 공연이나 팬미팅 등을 제대로 성사시켜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직접 공연기획사를 차리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협업을 하셨죠. 원래 성사시켜보고 싶다고 했던 그 배우는 진짜 이름만 들으면 웬만한 분들 다 아는 그런 탑 S급 배우고요.
연예계 연출이 되게 화려했던 그런 광고사 대표님 덕분에 그분들의 실제 스케줄 그리고 비용 이런 것들 또한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인도네시아 재력가 따님께 그 정도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일을 진행을 하려는데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모아서 외국이나 인도네시아 현지의 공연 포트폴리오를 모아놨어요. 실제로 실행했던 그런 분들이 회사에 소속이 됐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 됐겠죠. 하지만 한국 포트폴리오가 없으니까 작은 이런 배우 팬미팅 하나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들이밀자. 그래서 조속히 빠른 팬미팅을 좀 먼저 진행을 하자. 이런 얘기가 먼저 됐던 거예요. 저는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쪽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당장 유명하진 않지만 유명한 배우를 한번 이제 추천을 해서 빠르게 이제 공연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드라마 제작이나 방영 스케줄을 미리 알고 있는 회사니까 그럴 능력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인도네시아 측에서 조금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진행했던 건 걸스데이 해리의 월드 투어 팬미팅. 여기서 이제 자카르타 편을 맡은 거죠. 팬미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됐는데 이게 과정이나 결과가 그분들이 원했던 것만큼의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로 당분간 이 업보다는 원래 하던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다며 지금은 또 그 업에 다시 돌아가서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10분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거 이대로 계속 얘기하면 루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파트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굵직한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1편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오래 집중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옥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그냥 묻혀버리는 쓸모없는 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이게 제 시간을 활용해서 정말 소중하게 내놓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묻히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 이거를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내용도 더 굵직하고 더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 2부 때 나머지 더 굵직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파트에서 곧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